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 비대위원장 후보로 당내 최다선이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는데요. 앞서 당 밖의 인사가 외부 인사가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가 급선회한 거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원총회 현장에 직접 있었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YTN 국회 중계석에 나왔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의총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75명, 예. 115명 중에 75명이 참석해서 박수로 추인했다고 하던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당내 상황이 여러분들 놓고서 비대위원장을 일일이 또 만나고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고, 네.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거나 네. 또 의견 대립을 보이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을 대체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했으면 좋을지를 가지고 네. 초선, 재선, 또 다선 중진들 이렇게 죄송합니다. 나눠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대부분 다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맡기자 군 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그 비대위원장 후보를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물색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진석 부의장이 좋겠다고 권성동 대표가 보고를 하니까 네.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뭐 이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거의 만장일치로 그 결론이 났습니다. 네,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이견도 궁금하고 또 한 가지 사실 오전까지만 해도 예. 저희도 헤드라인으로 계속 박주선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를 했었고 일단은 외부 인사가 예. 좀 유력하다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당내 최다선 중진으로 급선회한 거거든요. 그 배경부터 좀 예. 질문드리면요. 저도 처음 비대위 구성할 때부터 네. 당내에 우리 다선 중진들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당 내분 상황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모셔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못하고 내부 인사로 갔고 이번에도 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께 그런 그 비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의사타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 전 부의장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완강하게 고사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당내에서 비대위원장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내에서 뽑는다면은 요 직전 비대위원장을 하셨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나 또 그 정진석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정진석 부의장도 절대 안 맡으려고 생각하셨다가 당 상황을 생각할 때 계속 그렇게 고사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네. 결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 엄윤주 기자가 전한 내용으로는 명시적으로 김웅 의원이 반대했다까지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이견들이 예. 좀 나왔습니까? 예. 김웅 의원이 반대했는데 뭐 김웅 의원 생각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진석 부의장께서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반대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새 비대위원장이 선출이 되시면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시급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정진석 부의장이 적임이냐 뭐 그런 저런 염려가 돼서 반대하셨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정진석 부의장 발언 중에 비대위원장은 독배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새 비대위원장 예. 어깨가 안팎으로 좀 무거운 상황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일 예. 이제 임명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가장 좀 시급하게 예. 비대위원장에게 놓인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1차적으로는 그 이준석 대표가 법원을 향해서 제기해 놓은 가처분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선임이 완료돼 가지고 2차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원의 그 상황을 보면은 1차 때 비대위를 사실상 해체시켜버린 그 법원의 입장이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아닌가. 저는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뭐 법 효력은 그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네.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인데 2차 이 비대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그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 법원이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심리를 하게 되면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 되면 정말 이 비대위 두 번째 비대위도 또 좌초하게 되고 당이 입을 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정진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가장 우선적인 시급한 과제는 이준석 대표 쪽에서 제기해 놓은 그 가처분 신청 그리고 새롭게 예고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결론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시 나버리면 이 비대위도 활동 못하고 며칠 사이에 또 종료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제일 시급한 과제이고 그 뒤에는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정치적인 역량을 또 발휘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당내에서 초재선과 다선 중진들 간에 또 흔히 말하는 이제 윤핵관과 또 아닌 분들 사이에 이런저런 또 갈등의 골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빨리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네. 하나로 그 단합시켜내는 것.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 문제 때문에 지금 강대치 국면이어서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처리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협치에 또 물꼬는 또 터내야 되는 것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새 비대위원회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조 의원께서는 뭐 이전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 문제 놓고 예. 정치적인 어떤 해법을 줄곧 강조해온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도 예. 아시다시피 예. 정진석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 뭐 이를테면 육모방망이로 상징되는 좀 껄끄러운 관계지 않습니까? 잠깐 정리하는 질문 드리면 예.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국민의힘 지도체제가 일단 혼선을 빚고 있고 계속 거듭하는 모양새인데 외부 인사들은 고사하는 상황에서 정진석 부의장이 일단 비대위원장에 추인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예. 이전 대표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정진석 대표 그 부의장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갈등을 빚은 것도 예. 개인적인 문제거나 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 당이 잘 되고 또 당이 이렇게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는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잘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또 그 안에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준석 대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 관점에서 갈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걸 떠나 가지고 대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뉴스큐 예.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혹시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 정진석 부의장 비대위원장 추인 이후 입장을 좀 올리면 좀 속보로 전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고 일단 이 전 대표 기존 예. 입장은 박주선 전 의원을 향해서도 좋은 분이다 꼭 모셔라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예. 당분간 앞서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 해법이 만약에 불가하다면 법적 싸움이 좀 지대하게 계속 된다고 좀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그런 법원의 결정은 내려질 수가 없고 네. 또 지난번 결정 이후에 또 저희가 법원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당헌 개정을 통해서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결정이 안 내려져야 맞은데 지난번도 그렇고 법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좀 이탈해가지고 논리 구성을 하고 법적 결론을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 당 소속의 법률자문위원회에서는 그 대비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보완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그 법원의 결정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네. 법원의 입장이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예.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또 다른 논리를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법적 대응을 굉장히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건 그대로 이제 별개로 이 대표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새 원내대표 어떤 전망인데 예. 권 원내대표가 예. 정진석 부의장을 이제 삼고철학 끝에 모셨다라는 설명을 했거든요. 자, 앞서 시간을 좀 돌리면 예.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추석전에 출범시키고 나면 거취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예. 거취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런 그 발표를 했을 때 다수의 의원들은 네.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사퇴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을 했는데 명시적으로 그걸 밝힌 바는 없습니다. 거취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한 상태고 네. 그리고 일부지만은 또 권 원내대표가 계속 지도부 역할을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이 건의도 없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는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봐야 할 것 같고 그게 빠르면은 이번 내일 모레 사이에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은 그때 거취 표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석 이후에 거취 표명이 있을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아, 추석 이후로 거취 표명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이제 권 원내대표가 예. 언급한 대로 사퇴한다면 원내 사령탑도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음 전당대회까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의 원톱으로 예상이 되는 자리인데 그 와중에 또 예. 조혜진 의원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예. 나갔는데 개인적인 질문 드리면 예. 어느 정도 일단 언론에선 상수 이렇게 표현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당이 되도록 하는데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해왔고 네. 또 그렇게 해서 당의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토대를 두고서 바탕을 두고서 지난번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네. 경선을 했었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권 원내대표의 입장 거취는 본인이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발표가 이제 사퇴로 나면은 그때 당은 원내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된 이후에 네. 저의 이 입장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 원내대표 입장이 나오고 나서 조 의원님도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들리는데 끝으로 오늘 인터뷰하면서 든 생각인데 예. 조 의원을 어떤 예. 대상으로 언론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옹호한 전력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옹호했죠. 심지어 명색이 삼선인데 이준석 대표 개 이런 표현까지 나와가지고 네.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아까 이제 그 정진석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은 부분이 사적으로는 갈등이지만 공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이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가 이 대표 직위를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흔들면 당에 큰 분란이 생길 거다라고 일찍부터 예고하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를 고민하면서 당에 여러 번 제시해 왔던 것도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당이 든든하게 이렇게 서로 단합이 되고 통합이 되어서 더 나아가서 외연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 어렵게 우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집권 여당의 뒷받침을 든든하게 받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 최종 목적은 늘 그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 시기에는 이준석 대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이고 예. 개인 이준석 대표하고 저하고는 뭐 별로 이렇게 사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당에 계속 붙잡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당을 상대로 그 소송을 걸고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당을 더 이 수렁에 빠뜨리고 하는 걸 보고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과연 바라느냐, 또 당 내에 계속 있으면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 궁극적으로는 이 갈라설 결심까지 밭자락에 깔고서 수순을 밟는 거냐. 저도 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전자 같으면은 계속 같이 가기 위한 노력을,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만약 네. 후자 같으면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 모두가 참 고민과 결단의 지점에까지 가야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많이 걱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단답형으로 해주실 줄 알았는데 답변 길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예.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